네, 오늘도 찾아온 책수다 5회. 벌써 책수다가 5회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5회를 맞이해서 배경도 좀 다르게 바꿔봤고요. 이 배경에서 뭔가 느껴지시지 않으신가요? 다크하죠. 굉장히 다크하고 못 보던 분들도 새로 오셨고, 저희가 오늘 준비한 책 제목 정말 특별한 다크호스, 오늘 다크호스라는 책을 갖고 책수다 나눠보려고 합니다. 얼굴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되게 모시기 힘든 저희 회사 다크호스 분들 모시고 오늘 얘기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1세기 북스 출판 영업팀을 맡고 있는 이제 막 막내 티를 벗어낸 영업팀의 다크호스 최명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1세기 북스 출판영업팀 막내를 이제 맡게 된 윤승환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원래 막내셨던 분과 지금 막내가 되신 분 두 다크호스 분들 모시고 저희 오늘 다크호스라는 책에 관해서 책수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 굉장히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되게 많이 들어보신 단어 맞아요. 아닌가요? 네. 써보신 적, 오늘 말고 써보신 적 있는 단어시죠? 네. 네, 굉장히 익숙한 단어인데요. 이 다크호스라는 단어 너무 자주 써서 그런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또 수만 PD님께서 준비를 해오셨다고. 네. 한번 화면 보고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다크호스라는 단어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시긴 하는데 그 단어 유래를 잘 모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유래가 일단 그 1800 항상 다크호스 쳐보면은 약간 뉴스 기사에 야구 선수들 뭐 이달의 다크호스 뭐 이런 식으로 혜성처럼 나타난 누구 막 이런 말들 관용구처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다크호스가 뭐 MVP 이런 말인가 보다 이러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다크호스라는 책을 읽으니까 초반에 딱 나오더라고요. 이게 젊은 공작이라는 고전 소설에 등장하는 단어인데 그 소설 안에서 뭐 생각지도 못했던 말이 경마에서 1위를 해가지고 되게 주인공들이 놀라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되게 임팩트가 커서 그 후로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을 하게 된 단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크호스 프로젝트라는 어떤 프로젝트에 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무엇보다 이 저자가 되게 유명하신 분 아닙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저희 또 베스트셀러였던 평균의 종말, 이 책을 쓰신 토드 로즈라는 작가분이시잖아요. 저는 이 책 나오고 난 다음에 주변 반응 좀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이분 책이 나왔다고 하자마자 그냥 다크호스? 누구 책이라고? 토드 로즈? 그럼 사야지. 이런 반응이신 분들이 좀 많으셨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평균의 종말 읽어보면은 결국엔 평균이라는 허상이 어떻게 교육을 속여왔나, 그게 어떻게 잘못되었나 이런 책이잖아요. 다크호스는 그냥 정말 그거의 후속작답게 그런 평균적이지 않은 길을 걸어온, 표준화되지 않은 길을 구불구불하게 해서 걸어왔지만 결국 성공을 한 그런 다크호스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라서 되게 흥미롭게 봤고, 이제 막내 아니시지만 저희는 이제 막내로서 약간 업무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다크호스 프로젝트라는 거는 이제 하버드의 토드 로즈가 이제 다크호스 프로젝트 팀을 만들면서 기존의 표준화된 성공 원칙을 깨부수고 나름의 길을 개척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해보고 인터뷰를 해보고 다크호스라는 그 성공 원칙을 새롭게 발견해낸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무슨 유머가 생각이 났냐면, 왜 대학 다닐 때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A등급을 받은 사람은 뭐 성공을 해서 뭐 빠르게 승진한다. 학점 B등급을 받은 애는 뭐 연봉이 그래도 나보다 200은 더 받는다. 뭐 C등급, D등급 이렇게 쭉쭉쭉 나오다가 D등급은 뭐 정보 못 살린다 막 이렇게 가다가 F등급 받은 애들은 그들의 사장이 된다고, 그리고 자퇴하고 막 이런 애들이 오히려 더 성공을 한다고, 그런 유머를 제가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 왜 그런 말들이 나왔을까를 생각해보면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신 분들이 보면 의외로 좀 대학도 자퇴를 하게 하고 막 이러신 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어린 나이에 고생을 해가지고 하지만 굴하지 않고 자수성가해서 막 대단한 무언가를 만든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그쵸? 근데 이 다크호스 프로젝트는요,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런 거대한 성공을 거둔 어떤 시대의 바나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그냥 어떤 작은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살짝 이렇게 틀어서 쭉 밀어붙였더니 되더라. 이런 분들이 다크호스로 명명을 하고 또 조명을 하고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았어요. 다크호스들의 공통점이 충족감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이 충족감이라는 게 어떤 건지 혹시 승환님이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충족감은 일단 자기가 일이나 뭐 좋아하는 걸 하면서 가장 자기의 열정을 아마 돋굴 수 있는 그런 용도가 아마 되지 않을까. 약간 동기부여 네. 같은 거죠. 네. 윤혈비님은 이런 출판 영업 일을 하시기 전에 네. 이런 게 나의 어떤 개인적인 기질이나 취향이랑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도전을 하시게 되셨나요? 사실 뭐 어떤 확신이 있어서 도전을 했던 건 아니고요. 네. 일단 어찌됐든 책과 가까운 곳에서 일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근데 바로 출판사로 들어가면은 조금 너무 이제 급하게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출판 변두리를 많이 다녀봤죠. 그게 네. 뭐죠? 변두리가 네, 뭐죠? 약간 책을 내는 것도 아니고 네네네. 내가 우리 출판사에서 낸 책을 파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간 유통 과정에서 책을 네네. 어딘가에 납품하고 그런 일을 좀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책과 가까이 하는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동기가 돼서 네. 이 자리로까지 오게 되신 거네요. 네. 그럼 진짜 다크호스시네요. 왜냐면 이렇게 쭉은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약간 변두리로 돌아서 근데 결국에는 지금 원하는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저도 사실 이 책, 이 다크호스라는 게 뭔지는 몰랐는데 네. 막상 읽어보고 나니까 완전 제 이야기인 거죠. 난데? 근데 진짜 여기서 하나 충격 고백. 저도 이 책 읽으면서 계속 옆자리 분한테 이게 난데? 이거 내 얘기인데? 자꾸 이랬거든요. 그럼 이 두 스스로 자칭 다크호스들과 네. 자신 있게 다크호스 같으셨나요? 저는 표준 네. 자칭 다크호스들과 한 명의 표준 점점점이라고 하신 분이 지금 앉아서 방송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표준 네. 이 안에 사실 진짜 많이 나오는 단어거든요. 네. 표준화, 표준 이게 뭐죠? 일단 표준화라고 설명드리자면 남들 시선을 좀 제가 보기엔 좀 의식한다 이런 길을 좀 걷는 것 같은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학업이 있겠는데 예를 들면 너는 4년제 대학교 나오지 않았으니까 좀 열등감이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남들을 좀 비하하면서 너는 어떤 정형화된 코스를 걸어온 게 아니니까 네. 이 어떤 전문가 타이틀을 달 수가 없다. 네. 이런 걸 사회에서 제약을 걸어버리는 거죠. 네. 어떤 다크호스들의 이론 이런 사람들이 다크호스다 계속 이렇게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예시를 꾸준히 들고 있어요. 사실 이 책이 그게 제일 포인트거든요.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다크호스들의 실제 데이터가 있고 실제 예시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책을 덮으면 자기한테 가장 와닿았던 그런 다크호스가 딱 한 명 각인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셨고 명예피님은 어떤 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는 그 사울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네, 이 사울은 정열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어떤 분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빈틈을 놓치지 않아요. 이렇게 정렬. 정리하는 그래서, 거. 예.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충족감을 느끼는 거죠. 이런 행동 하나하나에서 충족감을 느끼고 심지어는 대학 수업 때 그 목공 수업이 있었는데 정육면체의 어떤 물체를 구로 만들어내는 수업이 있었어요. 그때 완벽한 구를 만들어내고 교수가 심지어는 믿질 못할 정도로 기계 썼냐고. 네, 그럴 정도였는데 결국 이분이 나아가서는 전자 쪽에서 일을 하다가 여기에는 내 어떤 천직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고 나중에는 본연의 이런 충족감을 가지고
가구 수선 업체를 57세부터 되게 늦은 도전인데 네, 그쵸. 우리나라에서는 저 나이에는 그냥 도전 안 하잖아요, 사실 잘.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좀 늦은 나이에도 본인의 어떤 동기를 깨닫고 도전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난 그냥 이런 강박이 있고 그래서 힘들다 이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거를 살려서 직업을 삼고 57세 나이에 도전을 해보려고 했다는 게 진짜 대단하신 분 같고, 그러니까 다코스가 괜히 다코스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으면 그냥 나 너무 내 성격 너무 피곤해, 나 너무 피곤하지 이러고 그냥 전자 전공하면서 살았을 것 같거든요. 벌이 나쁘지 않네 막 이러면서.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그 백악관 이야기 나올 때 나오는 코린 벨록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약간 비슷한데 결이 달라요. 이분은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나 지정생존자 보셨어요? 네. 보셨죠? 네. 그거 원래 원작이 미드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우리나라로 치면 청와대, 그리고 미국으로 치면은 백악관, 뭐라 그러죠? 성공의 최고의 아이콘? 네, 그쵸. 그쵸? 좋네요. 아이콘. 성공의 아이콘인데, 이분이, 이 코린 벨록이라는 분이 그거를 포기를 하고, 나 정리 전문가 될래? 이러고 나오신 분이거든요? 저는 이거 듣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왜냐면 사실 저도 정리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 말에 지금 왜 머뭇거리시는지 제가 아는데, 제가 책상이 엄청 더럽거든요? 근데 사무실 말고 방을 되게 정리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이 코린 벨록이란 분도 약간 그런 분이세요. 서류 정리를 하고 자기가 머무는 공간을 정리를 하고 이런 거에서 되게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신 분이었는데, 그런다고 해서 백악관에서 근무할 기회를 포기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떠세요? 청와대에서 오래요. 너 너무 인재다, 너를 채용한다라고 막 대통령이 당장 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니요, 전 정리하겠습니다 이러고 나오실 수 있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내가 원하는 게 뭐든 아니야, 이 기회 놓칠 수 없어 이러고 당장 들어갔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러니까 번아웃 상태였던 것 같아요. 약간 일에 관한 어떤 고통이 좀 있었고 스트레스가 만땅인 상태에서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는 뭘까? 이 생각을 붙잡고 늘어진 거죠. 그랬을 때 발견한 게 정리였고, 그래서 정리 전문가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코스 예시로 나온 건데, 저는 이분 이야기가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와닿지도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거대한 성공을 눈앞에 두고도 나의 행복, 나의 만족을 찾아서 자기 인생 찾아서 떠난 거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와닿았고, 책장을 덮고도 이 다코스 프로젝트라는 게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찾아서 분석하고 파고들고 결국에 우리한테 전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 책이 등장을 한 거구나 라는 거를 좀 깨달았거든요. 근데 사실 방금 저희가 예시로 뽑았던 코린 벨록이나 사울이나 후자모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다 들어보신 적 없으실 것 같거든요. 검색해도 안 나와요. 그런가요? 네. 근데 보통 이런 얘기들 할 때 나오는 이름들 꼭 있잖아요. 스티븐 잡스, 마크 저커버그, 또 더 있지 않나요? 몇 명? 김영곤 사장님. 잘한다. 진짜 잘한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아이언맨. 아이언? 지금 사장님에서만 나왔는데 아이언맨 또 말씀을 하시고 이대로 괜찮은가? 아이언맨 급이다 이렇게 방금 4명이. 아이언맨을 잘라주세요. 네, 이런 분들 보통 예시 많이 들곤 하잖아요. 사실 이런 분들은 다 아실 거고, 네. 검색해도 막 몇백 페이지 넘어갈 거거든요, 검색 결과가. 근데요, 다코스는 이런 분들을 칭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 최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 업무 영역에서 내 개인적인 바운더리 안에서 개인적인 성공을 얻었고, 그게 그 자신에게 엄청난 행복과 만족감을 선사한다는 거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거죠. 어떤 부를 엄청나게 얻고
막 엄청나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걸 뜻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내 삶에서 최고의 나를 만드는 거. 그게 다크호스가 되는 거다라고 이 토드 로즈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회가 결코 그걸 성공으로 쳐주지 않거든요. 결코 그 길을 가게 두지 않아요. 저는 진짜 어이가 없는 게 보통 말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남들과 다 똑같이 하되 더 잘해라. 그런 식으로 교육받지 않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주로 노력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가 한 노력은 남들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는 노력이다. 그러니까 너가 한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다. 거기서 오는 이제 좌절감이 좀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기존 이제 표준화된 어떤 절차에 대한 반항심이 조금 생겼던 경우인 것 같기도 해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더 저도 뛰어나라. 자주 들었던 말이긴 한데요. 노력이란 단어가 진짜 자기가 최선을 다하면 된 거지. 그 남들에게 빗대는 거는 좀 어려운 표현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많이 했었어요. 갑자기 그 가사가 생각이 나는데 이게 2005년 노래여가지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슈퍼주니어의 트윈스라는 노래를 들어보면 혹시 아세요? 이 노래? 아니요. 모르세요? 어머. 여기 가사가 있어요. 튀지 마, 하지 마, 그냥 그 정도로만. 약간 이런 가사가 있는데 약간 그 노래가 지금 다크호스 그 주제인 것 같아요. 튀지 말고 똑같은 길을 가라고. 근데 더 잘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보다. 좀 다크호스 읽으면서 느꼈던 게 그렇게 뭔가를 골라야만 하는 상황? 물론 그게 뭐 A, B 중에서는 고를 수 있죠. 근데 이게 진정한 자유도 아닐 뿐더러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뭘 하면서 만족을 하는 사람인지를 전혀 고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저한테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 다크호스 안에는 그거를 정확하게 찝어놓으셨더라고요. 고르기는 수동적인 거다.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말 깊게 고민해본 다음에 내가 뭘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뭘 하고 싶은 사람인지, 그리고 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거 세 개를 일치시키는 일을 찾아서 고민해보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진짜 와닿았어요. 그냥 평생 살면서 계속 심지어 학교에 제2 외국어도 하나밖에 없지 않으셨어요? 저 때는 되게 많았어요. 좋은 학교 나오신 것 같은데. 아니, 대학 말고 고등학교요. 고등학교 때 일본어도 있었고 중국어도 있고. 피아님께 기대를 걸어보면 네, 저는 한 개밖에 없을 텐데. 무엇이었나요? 영어였어요. 제일? 죄송합니다. 다시. 그냥 외국어로. 저 그만할래요? 코스 맞으신가요? 네, 좀 진정하고. 저희 학교에도 일본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영어 아니면 일본어 이렇게 두 개 같이 배우는 거였는데 저는 중국어 배우고 싶었거든요. 고를 기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일본어를 심지어 선택 외국어라고 하면서 선택도 아니에요. 그냥 들어와 있어요, 교과 과목에. 그리고 대학 때도 그냥 교수님이 지정하는 교재로 계속 공부하고. 전혀 제가 커리큘럼을 선택한다던가 이럴 거 없고 그냥 시간표에 월요일 3교시에 뭐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무엇이든 난 그걸 들을 거야. 약간 이런 마인드를 계속 갖게 되는 약간 그런 악순환의 반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뭐죠? 세 글자. 표준화요. 그쵸. 표준화. 100점 드림. 마이너스 100점 드림. 이쪽보다 말했는데. 이 표준화가 다크호스에 반대되는 개념인 것 같아요. 이 안에서. 다크호스 프로젝트 안에서 다크호스형 사고방식, 표준화형 사고방식 이렇게가 계속 부딪히거든요. 토드 로즈가 말하는 거는 결국에는 다크호스형 사고방식으로 사고를 해야 내 인생에서 다크호스가 될 수 있고 사회에서 다크호스가 될 수 있고 이 사회가 성공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게 토드 로즈의 어떤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다크호스가 되는 법,
다크호스로 변할 수 있는 법 1단계는 내가 뭐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찾는 거. 내가 어떤 거에 만족하는 사람인지 찾는 거. 이게 제일 1단계인 것 같아요. 평소에 그런 생각 좀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어떠세요? 그 오프라인 서점을 자주 가긴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제가 출판 영업팀이다 보니 제가 진열한 책, 그리고 제가 소개한 책들이 독자분들이 많이 찾거나 만약에 길을 걷고 있다가 독자분들이 저희 회사 책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게 아마 일적으로 가장 큰 충족감이 저한테 오는 것 같아요. 그럼 생각해보면 약간 내가 어떤 읽어낸 결과에 독자분들이 그 상응하는 반응을 줬을 때, 네. 인정을 받았을 때, 그럴 때 좀 만족을 느끼시는 편이신 네. 거죠? 저는 일단 책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우리 출판사의 책이 아니더라도 다른 출판사 책, 죄송합니다. 호감이 더 많이 갈 때가 있거든요. 진짜요? 왜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폭탄 발언 이렇게 해가지고. 가끔 이제 SNS로도 감사하게도 DM을 좀 보내주시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출판사에서 책을 읽고 뭐 서평을 좀 올려달라 그렇게 요청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저를 알아봐 주시고 찾아주실 때 되게 약간 명예욕 그런 것도 느껴지고 약간 명예예요. 그리고 네. 약간 내가 인플루언서가 됐구나. 약간 이런 느낌? 약간 거기 다다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약간 영향력을 서서히 모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 받으실 그쵸. 때. 저는 완전 반대인 것 같은데, 저는요, 사실 일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안정감. 삶의 안정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대로 몇 년 유지를 하면은, 진짜 이 토드로즈가 소개한 다크호스들의 실제 예시처럼, 진짜 자신의 영역에서 개인의 성공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지, 이 방송 보신 분들이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각각의 업무 분야에서 다크호스로 급부상을 할 수 있을지. 인스타그램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어요. 유네인 이렇게 깜짝 만족이다 진짜. 어떤 분들이 이런 이 책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요즘 취업난이 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취업 준비생들한테 너무 자존감을 잃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과 하던 것을 더 열심히 하면은 좀 어느 정도 빛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습니다. 아직 안 늦었다. 네. 더 고민해봐도 된다. 이런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책은 완전한 자기 이해를 필요로 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책임 같은 것들, 타인이 부여하는 어떤 책임감 같은 것들을 모두 다 이렇게 훌훌 벗어던지고 오직 자기 이해만 돕는 책이기 때문에 혹시 뭐 타인의 어떤 시선에 좀 망설이고 좀 더 선택을 좀 뒤로 유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꼭 한번 읽어보고 생각 좀 하시라. 이거 안 되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보셨습니다. 네.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나 진짜 속았다. 긴 세월은 아니지만 진짜 속으면서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뭔가 내가 생각하고 있던 성공, 내가 생각하고 있던 평균 이런 게 사실은 내 생각이 아니었구나. 그냥 강요받아서 세뇌당한 어떤 거였구나. 표준화된 되게 평균적인 진짜 성공이라는 어떤 실체도 없는 거에 목을 매면서 내가 달려왔구나라는 거를 이 다크호스라는 책을 읽으면서 느꼈고 더 이상 그걸 쫓아서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저희 말을 들으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던 성공도 사실은 그냥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늘 TV에서 신문에서 인터넷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성공 그거에 나도 속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러신 분들이 있다면 꼭 이 책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이 책 띠지에 크게 적혀있죠. 평균의 세계를 뛰어넘는 개개인성의 힘. 평균의 세계를 뛰어넘을 타이밍이다 라는 거 기억하고 이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추천합니다. 근데 너가 다크호스 아니냐 원래? 왜 다코스예요? 제가 다코스세요? 제가 원래
바꿨어요? 왜요? 왜요? 원래 지금 그 대학교 분야가 완전 다른 쪽으로 나왔어요. 어떤 거요? 원래는 외식 쪽으로 좀 진짜? 네. 그럼 진짜 다코스인데 왜 아까 표준이라고 하셨어요? 문자가 나왔는데 뭐야 이상한데. 아 진짜 다코스 여기 있었네.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어쨌든 진짜 그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쫓아오신 분이네요.